자, 먼저 그 내장 객체에서 자, 여기 내장 객체 이렇게 보면 리퀘스트 내장 객체도 있고 뭐 세션 내장 객체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s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set으로 시작하면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한다. 우리가 setter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field property의 값을 저장할 때 setter 메소드 사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값을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올 때, 읽어올 때는 getter 메소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소드 이름을 이제 보시면 set attribute, 그죠? 그럼 값을 뭔가 저장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형식의 스트링 타입의 name과 오브젝트 타입의 value, 이름과 value, 해서 이제 저장을 한다. 반환 유형은 리턴 값이 있냐 없냐죠. 그래서 우리 메소드 만들 때 여기 보면 이제 메소드 명 앞에 void라고 붙으면 요 메소드 호출할 때 자, 요런 메소드를 던져주고 그 매개 변수 값을 던져주고 리턴되는 값은 없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값을 집어넣는 거 그런 형태로 쓰기 때문에 set attribute 자, 반환 유형은 리턴 타입은 void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해당 내장 객체의 자, 속성 이름이 name인 속성 값을 value로 저장합니다. 되겠죠? 자, 여기서 저장 자, name인 속성의 값을 value 값으로 넣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요 이제 저장될 값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내장 객체의 속성 이름이 name인 속성의 값을 value로 저장한다는 메소드입니다. 여기 좀 크면 좋은데, 자, 여기 일단은 getter 메소드 중에 get attribute 반대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속성, 여기서는 속성이라고 하죠, 그죠? 속성, 뭐 필드, 속성, 뭐 프로퍼티,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ttribute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 attribute 속성, 그래서 이제 string name 스트링 타입의 name 값을 줘서 요 name을 가지는 attribute 속성의 값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반환되는 자, return 타입은 object입니다. object 타입으로 리턴이 된다. 그래서 해당 내장 객체의 속성 이름인 요 name 속성을 이렇게 던져주면 요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이 리턴이 된다. 근데 리턴 될 때 리턴 타입은 object 타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remove attribute. 자, 보시면 set attribute는 값을 저장하죠.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거고, get attribute는 요 속성 값을 가져오는 거고, 그죠? remove attribute는 뒤에 string 타입의 name 오죠. 자, 이 이름에 속성을 지운다. 자, 내용을 지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턴 타입 반환 유형 리턴 타입은 void고요. 해당 내장 객체의 자, 속성 이름이 name인 자, 속성을 삭제한다, 지운다, 그죠? 그래서 뭐 값을 집어넣고 불러오고 지우고 자, 그런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et attribute names입니다. 여기 이제 복수형으로 써서요. 자, 특정 이제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attribute의 속성의 자, 이름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요 enumeration이라는 타입, 그러니까 이제 열거형이죠. 열거형 enumeration 자바 util에 있는 enumeration 타입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이제 내장 객체가 있으면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의 이름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목록을 쫙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enumeration 객체 타입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이제 단 페이지 컨텍스트, 예, 요 페이지 컨텍스트죠.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는 이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제공하는데, 자, 리퀘스트 객체, 세션 객체,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객체. 그런데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는 자, 요 get attribute names라는 요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제공한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런 메소드들을 다 제공한다. 자, 리퀘스트 객체, 세션 객체, 애플리케이션 객체,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 자, 들은 요런 이제 메소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메소드 이름을 보시면 대충 이제 아실 거예요. set 하면 집어넣는 거, 그죠? get 하면 가져오는 거, remove 하면 지우는 거, 그죠? 또 여기 이제 메소드 이름에 get 하면 가져오는데, attribute 이름 복수형이죠, names. 그래서 이름 목록을 가져오는데, 예, 자, 열거형으로 enumeration 타입으로 가져온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렇게 이제 메소드들을 자, 그 속성 처리 메소드 한번 봤고요. 여기서 attribute라는 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클래스가 있으면 그 필드 있죠, 필드. 예,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bin 할 때 프로퍼티라고 부른 거 있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값을 이제 세팅을 하고 가져오고 지우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중에서 리퀘스트, 자, 내장 기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자, 일단은 요거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요거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고요. 자, 리퀘스트는 요청입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요 리퀘스트는 요청. 자, 요청은 누구한테입니까? 고객이 고객이 요청하는 거죠. 누구한테? 커스터머가 클라이언트가 C 클라이언트,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게 리퀘스트 요청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서버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뭘 합니까? 리스판스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내장 기체가 많은데 그 중에 요 리퀘스트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할 때 요 요청 정보들을 담고 있는 리퀘스트 기체 내장 기체입니다. 자, 요거 이제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JSP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내장 기체. 왜 많이 사용되냐면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동적 웹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 값을 입력을 해서요, 뭔가 처리해달라고 자꾸 던지거든요, JSP 페이지에. 그러면 그 던지는 값을, 자, 투수가 던지는 값을 포스가 받으려면 받는 방법이 리퀘스트 객체를 쓰는 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청하는 어떤 그 내용을 받으려면요, 리퀘스트 객체에서 request.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아주 많이 이제 좀 사용 빈도가 높은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퀘스트 객체. 뭐 사실 뭐 출력 객체도 많이 쓰긴 쓰는데, 일단 그 빈도는 리퀘스트 객체 빈도가 높다. 아웃이라는 출력 객체만큼 높다.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자, 서버의 JS 페이지로 전달하는, 요거 제가 설명드린 거죠.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가 보통 이제 설치가 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요청할 때 자, 요 서버상에 우리가 JSP 만들어서 톰캣의 홈 디렉토리에다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서버의 JSP 페이지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요청이. 자, 폼 페이지로부터, 여기서 폼 페이지는 HTML로 여러분들 폼 태그 사용해서 양식 만들어 보셨죠? 그런 양식이 들어가 있고,
서브미시라는 버튼을 만들어둬서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폼 태그에 그 액션 속성에 지정되어 있는 페이지로 입력된 값을 전송을 해줍니다. 그죠? 전달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폼 페이지는 우리 HTML의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폼으로 만드는 그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ML 폼 문서. 자, 폼 페이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요청 파라미터 값을 JS 페이지로 가져올 수가 있다. 뭘 사용해서? 리퀘스트겠죠. 그래서 우리가 HTML 그 폼을 만들어서 서버에 뭔가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로그인을 한다든지 하면 폼을 만들어서 일단 값을 넣죠. 넣고 일단은 이게 서버 쪽으로 전달이 되는데 다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자, JSP 컨테이너는 요 컨테이너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전달되는 클라이언트에 있는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 쪽으로 전달되죠. 전달되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java x.servlet.http 요건 뭡니까? 패키지 이름이죠. http servlet request 이게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는 내장 객체고요. 그 객체가 만들어지려면 타입이 있어야 되죠. 클래스가 있어야 되죠. 요거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타입의 객체라는 거죠.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라고 쓰는 내장 객체. 그래서 그냥 리퀘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내장 객체를 바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예제에 보면 폼에서 서밋했던 내용들을 request.get 파라미터에서 바로 사용했죠. request라는 객체를 바로 사용했죠. 그 얘기입니다. 딴 거 아니고 이미 우리가 다 사용을 해봤어요. 시습 그때 다 하셨던 분들은 다 이해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객체 타입을 요런 이제 그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객체 타입의 리퀘스트 내용 객체를 사용해서 사용자 요구 사항을 얻어낸다는 얘기가 뭐냐면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HTML 문서 이제 어떤 그 폼에 HTML 폼에 입력된 값을 이렇게 전송을 하면 서버에서 JSP가 있잖아요. 그죠? JSP에서는 그렇게 전송된 값을 요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통해서 그 값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또 요 용어는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여기 요 요청 파라미터라는 거는 HTML 폼, 그죠? 폼에 그 입력 상자나 뭐 텍스트 입력 상자, 패스워드 입력 상자, 라디오 버튼, 뭐 선택 select,셀렉트라는 뭐 태그 사용해서 select 옵션 사용해서 그 목록 상자 뭐 체크 박스 해줄 때 네임이라는 HTML 만들 때 네임이라는 속성 쓰는데 그게 프로그램 할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속성이. 왜요? 서버 쪽으로 폼에 담긴 내용을 전달할 때 그 HTML 태그에 네임 속성에 들어가 있는 값이 변수명입니다. 변수명. 그죠? 매개 변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으로 던져질 때 그 네임은 해가지고 다운표 안에 있는 그 값이 사실 이제 변수명이 되고요. 그 변수명에 해당하는 그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값을 담아서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해주죠. 전달할 때 이제 리퀘스트 객체에 다 이렇게 정보가 다 담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용어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요청 파라미터는 뭐냐? HTML 폼 양식에서 서브미를 했을 때 서버 쪽으로 전달되는 파라미터. 파라미터가 뭐예요? 매개 변수. 그죠? 변수입니다. 변수. 그래서 그 변수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request.get 파라미터 했잖아요. 파라미터가 뭐라요? 변수라고 했잖아요. get 파라미터. 파라미터 가져오겠다. 그죠? 요청 파라미터는 리퀘스트는 누가 해요? 클라이언트가 하죠. 아까 계속 그림 그렸잖아요. 웹 구조에서 이게 인터넷이 있고, 그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에 브라우저라는 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웹에서는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고요? 리퀘스트 요청한다고 그러죠. 요청 서버 쪽으로. 그래서 여기 폼을 만들어 가지고 서밋하면 요청 값들이 서버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요청 파라미터. 자, 요 리퀘스트라고 하죠. 리퀘스트가 요청이잖아. 그죠? 예.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하는 게 리퀘스트고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하는 게 리스판스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방향이.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하는 거는 리퀘스트, 요청이고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하는 거는 응답, 리스판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청 파라미터 관련 메소드를 한번 보자. 자, 리퀘스트 내장 객체가 가진 요청 파라미터와 관련된 메소드들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get 파라미터는 이미 써봤습니다, 그죠? get 파라미터라는 거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자, 요청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폼페이지 HTML로 만들었다, 그죠? HTML로 양식 HTML 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넣어진 값을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서버에 서밋 전송할 때 전달되는 홈페이지의 입력된 정보 형태를 말한다. 자, 이게 이제 요청 파라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요청 파라미터는 네임은 밸류 형식으로, 자, 요거는 뭐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풋 태그가 있다. 태그에 자, 인풋 이렇게 하면 뭐 네임은 이미 자, 네임은 해서 여기 어떤 값을 이렇게 주죠. 요게 인풋 태그 뭐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 네임이라는 게 실제 요 파라미터 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형식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 자, JSP 페이지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요 네임이라는 속성이 중요하다. 그죠? 이게 매개 변수 명이라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을 우리가 자, 컨트롤 입력 상자에다가 뭔가를 입력을 해주면 그 내용이 이 매개 변수에 담겨서 전달이 된다. 서버의 JSP 페이지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서버에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될 때 요 리퀘스트 내장 객체가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관련 메소드, 자, 요 리퀘스트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요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게 get 파라미터. 자, 우리 앞에서 사용했었던 겁니다. 자, 스트링 타입의 네임을 넣죠. 자, 스트링 타입의 네임이니까 큰 따옴표 안에다가 여기에 이름을 줬습니다. 여기 뭐야? 변수 이름 줬죠. 변수 이름을 적어서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quest.get parameter 하고 여기 변수 이름을 줬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해서 이게 폼에 이렇게 값을 담아서 던지면 우리가 폼 안에 입력 상자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식, 자, 여기서 이제 폼이라고 할게요. 폼 페이지 안에 입력 그 양식의 네임 속성 값을 알아야 get 파라미터 다음에 요 다운표 안에 뭘 줄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프로그램 만들 때 규칙을 정해서 만듭니다. 미리 이름을 딱 정해놓고 작성을 하겠죠. 반환 유형은 리턴 타입이겠죠. 반환 유형은 리턴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스트링으로 자, 리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get 파라미터로 요 기억나실 거예요. request.get 파라미터에서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을 클라이언트 입력된 거를 받았어요. 근데 화면에 출력할 때는 그대로 출력하면 돼. 자,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다 저장해서 출력하면 돼. 근데 연산을 할 때는 이게 스트링 타입으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 코드라도 스트링 타입으로 전달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숫자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 값으로 만드는 게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의 pass int라는 메소드 기억나시죠? 거기에 자료형마다 래퍼 클래스가 다 있어요. 뭐 바이트부터 해서 그 기본 자료형에 해당하는 래퍼 클래스들이 다 존재합니다. 파스 한 다음에 자료형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똑같습니다. 형식이. 그래서 그런 이제 숫자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지만 산술 연산이 가능했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네이밍 값을 전달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 형식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겁니다.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값이 없으면 너를 반환한다. 요청 파라미터
값이 없을 때는 널 값으로 들어간다. 자, 요 이제 반환할 때 널을 반환한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자, get 파라미터까지는 같은데요. 자, 뒤에 이제 복수형입니다. values. 그러면 값들을 달라 이런 뜻이죠. 파라미터 값들을 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복수형으로 지금 사용했죠. 그리고 자, 복수형으로 뭔가 이렇게 메소드가 돼 있다는 얘기는요. 값이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씩 넘어올 수 있다. 그래서 반환 유형에 이렇게 보시면 스트링. 자, 스트링 타입은 스트링 타입인데, 자, 꺽쇠가 요 대갈로가 이렇게 하나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1차원 배열 얘기하죠. 그래서 요 get parameter values 하면 여러 개의 값이 스트링으로 넘어오는데, 스트링 배열의 0번 방, 1번 방, 2번 방 차곡차곡 값이 넘으면 배열로 다 저장을 해줍니다. 값이 여러 개니까 넘어오는 값이 내가 get parameter values 하는데요. 요렇게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주면 얘가 값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가지고 있는 값 다 내놔. 그러면 하나를 갖고 있으면 여기 위에 get 파라미터라는 거 쓰면 되는데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써야 되는 거죠. 값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요청 파라미터는 get 파라미터 하면 되는데 값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요청 파라미터다. 그러면은 요 get 파라미터 뒤에 values라는 복수형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여러 개의 값을 get 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턴 될 때도 스트링 하나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트링들이 나와요. 스트링. 그래서 이런 스트링들을 다 어딘가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턴 될 때 자, 이런 여러 개의 스트링을 담을 수 있는 스트링 배열 형태로 넘어오겠다. 리턴 값이 스트링 배열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자, 네임인 값을 자, 배열 형태로 전달받습니다. 요청 파라미터 값이 없으면 이것도 널. 자, 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리턴하는 값이 없으면 널 값이 넘어온다. 그렇죠. 이것도 널. 이것도 없으면 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또 get입니다. get 파라미터 names. 요것도 get 파라미터 다음에 자, name 이름이죠. 근데 복수형입니다. names. 그러면서 여기서 파라미터에 대한 name이죠. 그래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이라는 얘기는 야, 리퀘스트 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이름 다 내놔 이거죠. 자, 이름들 다 내놔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 설명부터 보시면 모든 요청 파라미터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만들 때 자, 회원 가입이다.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자,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하면 요 입력 상자마다 자,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다 주죠. 네임은 뭐, 네임은 네임, 뭐 네임은 아이디, 네임은 패스워드, 네임은 어드레스, 왕홈, 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다 리퀘스트 객체에 내장돼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서버 쪽으로. 그러면 여기 안에 지금 전달되는 이 모든 요 폼, 하나의 폼에 담겨 있는 요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들을요 다 끄집어내고 싶다 하면 요 get parameter names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뒤에 values나 names는 복수의 값을 get 하겠다 그런 의미죠. names는 파라미터 이름들을 내놔라. 그러죠. 리턴 받을 때 스트링 배열로 1차원 배열로 리턴을 받는 거고, get parameter names 하시면 자, 요거는 여러 개의 요 파라미터 이름이 넘어오게 하는데 얘는 자, names라고 하면요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과 여기서 값을 자, 여기 보면 열거형이라고 있죠. 그래서 enumeration 이라는 자, 요 타입으로 해서 리턴이 됩니다. 열거형.
그리고 또 이제 자, get 파라미터 이것도 똑같죠. 여기 get 파라미터까지는 다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맵 이랍니다. 자, 맵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앞에서 그 어레이 리스트 쇼핑몰 예제할 때 그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어떤 자료 구조인데 키와 값 이렇게 이제 쌍을 이렇게 가지는 자료 구조입니다. 근데 일단 이제 요런 이제 그 파라미터 값을 이제 받을 때 리턴 타입이 이렇게 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맵 형태로 이렇게 리턴을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과 값을 자, 맵 객체 타입으로 받겠다. 그러면 이제 요 그 예제를 이제 해보시면 이 자바에 앞에서 그 우리 할 때 그 어레이 리스트 간략적으로 한번 봤잖아요. 내용 세부적인 거는 또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맵이라는 자료 구조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이뮤레이션이라는 열거형은 앞에서 설명했어요. 좀 시간이 좀 됐는데 열거형 설명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스가 나와요 또. 그래서 그 JSP 하면서 자 요런 이제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저장하고 빼오고 하는 하나의 이제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 요 이제 그런 이제 써보게 됩니다. 그래서 맵 객체 타입은 자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값 형식으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와 밸류.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제 이름과 값을 리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get 파라미터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요 이름에 대한 값을 리턴을 받고 get 파라미터 values 하면 요 이름에 대한 요청 파라미터 이름에 대한 값들을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 파라미터 names 하면 이뮬레이션 형태로 요 이름과 값을 이뮬레이션 객체 타입으로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get 파라미터 map 하면 요 map 자료 구조죠. 맵 객체 타입으로 이름과 값 쌍의 그 자료 구조로 이렇게 리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하나씩 자 제가 메소드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기존에 우리가 요 get 파라미터를 사용했는데 나머지도 이제 사용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그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자 소스 코드 자 일단은 리퀘스트 JSP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실제 그 요청 페이지고요. 요청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폼 양식이 있어요. 폼 페이지죠. 확장자를 여기서는 이제 JSP로 있는데 뭐 HTML로 하는 경우에는 JSP 코드가 필요 없을 때 그냥 HTML로 이제 보통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HTML 태그만 있더라도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페이지 지시에 이렇게 넣고요. 확장자를 JSP로 해서 이렇게 실행하셔도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JSP는 이 HTML 하고 다 섞여서 이렇게 작성되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확장자를 JSP로 하셔도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폼에 보면 자 여기 이름을 입력을 하는데 자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자 name이죠. 그 다음에 요 전송 버튼 하나 있고 그죠? 그래서 요거 이름이 뭐다? name이다. 입력상자 이름이 name입니다. 그리고 submit 버튼이 하나 있죠, 그죠? submit 버튼. 요게 submit 버튼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submit 버튼을 누르게 되면 process.jsp 페이지로 자 여기 이제 입력된 지금 홍길순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이 값이 전달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process.jsp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입력된 값을 요 process.jsp 페이지에 이렇게 전달을 하겠죠. submit 버튼 누르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JSP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자 페이지 지시어 있고 이제 body 부분에 자 스크립트 릿 부분에 보시면 request. 자, set character encoding이라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한글을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전달을 할 때 한글이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어넣는다 생각하시고요. 코드상에 무조건 넣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예제 만드실 때 항상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복사해서 쓰신다든지 뭐 이렇게 익혀서 그냥 외우시다시피 해서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에서 한글 입력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넣어야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이제 요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입력된 홍길순이라는 글자를 요렇게 받기 위해서 자, request.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name 요청 파라미터죠. name 요청 파라미터에 담긴 값을 이렇게 읽어옵니다. 읽어서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자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래서 표현식에서 name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딱히 뭐 그래 세우는 건 없어요. 왜? 다 했던 거야. 지금 이 페이지는 앞에서 다 실습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이 페이지는 앞에서 설명을 다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request 01 JSP 요 뭐 예제에 보시면 이제 폼에 자, 2개 넣었어요.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인데 자, 일단 네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이디, 자, 네임이 자,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네임이고요. 하나는 패스 WD라고 했죠. 패스워드인데. 그래서 이제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입력된 값이 자, 텍스트 입력 상자로 타입을 다 텍스트로 줬죠. 입력 상자에 입력된 값을 id라는 요청 파라미터, 패스워드 패스 WD라는 요청 파라미터에 실어서 전송을 합니다. 어디로? request 01 언더바 process.jsp로 전달을 하죠.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소드는 get 아니면 포스트죠. 네. 자, 메소드 생략하면 기본 get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폼 페이지죠. 폼 양식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request 01.jsp인데 이게 폼 페이지고요. 자, 그러면 서브미스를 하게 되면 자, 요 값을 받아야 되는데 요 id와 passwd라는 값으로 요청 파라미터 값으로 값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입력된 값을.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자, id와 자, 비밀번호를 쭉쭉쭉 입력하고요. 예,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요렇게 이제 자, 출력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출력하기 위해서 자, request 자, 스크립트 태그에 자, 일단 request.setCharacter encoding 값을 utf-8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다운표 안에다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자, 스트링 타입으로 해서 자, 저장을 합니다. 왜 스트링 타입인지는 거의 10번 가까이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요. 앞에서는. 예. request get parameter로 값을 받을 때 스트링으로 왜 받느냐? 예, 우리가 서브밋을 했던 그 값들은 다 스트링으로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다 받으셔야 돼요. 숫자 코드든 뭐 문자든 문자열이든 다 스트링으로 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request.getParameter_id, request.getParameter passwd 됐죠. 그래서 앞에 그 페이지하고요, 이 페이지 현재 요 페이지를 두 개를 소스를 딱 보면 쌍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던지고 받고 하는 거. 투스가 공을 던지고 포스가 공을 받잖아요, 그죠? 딱 규칙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아시면 양식을 어떤 양식으로도 만들어서 자, 서버 페이지, JSP 페이지로 던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서버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에 입력된 값을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준다든지 출력을 해준다든지 DB에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리퀘스트 객체의 get 파라미터 사용해서 저장된 값을 자, 표현식 사용해서 expression 태그 사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대로 그냥 스트링 값으로 출력만 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안 어렵죠.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요. 그죠? 일단 이제 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내장 객체의 기능 사용법에서 자 요청, 자 HTTP 헤더 관련 메소드를 하는데 실제 요 리퀘스트 객체에 그 넘어오는 값이 요청 파라미터 뭐 뿐만 아니라 헤더라는 놈도 같이 넘어와요. 헤더가 뭐죠? 헤드는 예, 머리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보가 날라올 때 우리 그 책 같은 거 보면 앞에 목차 있죠. 그러니까 그 목차를 보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송을 할 때요. 전송되는 그 정보의 앞에다가 헤더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TTP 방식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하는 그 정보 앞에다가 헤더, HTTP 헤더 정보를 붙여서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웹 브라우저는 HTTP 헤더에 부가적인 정보를 담아 서버로 전송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클라이언트에서 자 서버 쪽으로 리퀘스트 자 전송하는 거죠. 요청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리퀘스트 객체에 자 HTTP 헤더 관련해서 자 요 메소드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 뭐예요? 게터죠, 게터. 다 게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get 헤더부터 시작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string 자 name 값을 여기 보면 이제 설정한 name의 헤더 값을 가져온다. 설정한 그 name 속성의 헤더 값을 가져온다. 다음에 헤더스 하면 복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정한 name의 헤더 목록 값을 값들을 가져오는 거죠. enumeration 타입으로 가져옵니다. 다음에 그 헤더 네임즈라고 하면 enumeration 타입으로 이제 저 모든 헤더의 이름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get 그 int 헤더라고 하면 자 반환 유형이 int죠, 인티저죠. int 헤더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정한 네임의 헤더 값을 정수로 변환해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get date 헤더라고 하면 자 long 타입으로 자 반환을 해주는데 자 요 설정한 네임의 헤더 값을 자 시간 값을 가졌는데 요 long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타임스탬프라는 값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로 넘어옵니다. 숫자로 시간 값인데 여기 이제 숫자로 타임스탬프 형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long 타입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get cookie 자 get cookie 하면 자 우리 그 쿠키와 세션을 이용해서 쿠키와 세션 사용해서 우리가 인증 처리하는 걸 뒤에 또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쿠키 값을 가져올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get cookies 하죠, 그죠? 복성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자바X의 서블릿에 HTTP에 있는 이 쿠키 타입으로 해서 모든 쿠키 값을 가져오는 메소드입니다. get cookies. 그래서 이런 자 그 게터들을 사용해서 헤더 정보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페이지, JSP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된 요런 그 헤더 값들을 헤더에 실린 값들을 요 게터를 사용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 내장 객체 이거 헤더 정보값을 그러면 get이니까 그 서버 페이지, 서버의 제수 페이지로 넘어온 값을요 get해서 읽어온다는 거죠.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만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리퀘스트 get 헤더, 그죠? 요 호스트가 뭐냐? 호스트 정보를 가져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호스트 밸류 값을 여기 스트링 값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string all value라고 되어 있죠. all value. 그래서 request get header 해서 accept language. 이거는 그 all value가 all이 아니라
accept 랭귀지입니다. accept 랭귀지. 예. 언어 종류를 가져와라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out.print에서 여기 지금 저장된 호스트 밸류와 accept 랭귀지 요 헤더 값을 자 언어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호스트 이름은 뭐고 설정된 언어는 뭐다. 이렇게 이제 출력해 주죠. 그래서 뭐 변수에다가 스트링 값을 이렇게 get해서 받아서 출력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는 게 get header names라고 해서 헤더 이름을 다 가져와라. 자,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return 타입이 enumeration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enumeration이라고 주고요. 위에 보시면 페이지 임포트에 보면 java.util.enumeration에서 임포트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en이라는 요 참조 변수에 요 enumeration 객체가 넘어오는 거니까 request.get header names 해서 여기 이제 담아주는 거죠. 그래서 열거형 enumeration 타입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요거 열거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거형 참조 변수 이름 has more elements 이렇게 하면 그 열거형의 첫 번째 그 값부터 값을 읽어 오는데 값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has more elements 했을 때 요 열거형 타입에 아직 값이 전형된 값이 있다 하면 요 true가 돼서요. 요 하단에 header name과 header value를 출력을 하는데 여기 이제 en.next element 해서 여기 지금 next element 다음 엘리먼트라고 하지만 실제 얘가 값을 읽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거형 자료형에 여기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 올 때 쓰는 메소드가 next element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브젝트 타입 요게 그 실제 이제 넘어올 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넘어오면 이게 문자열로 바꿔줘야 되니까 스트링으로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요 아래쪽에 이제 request.getHeader 해서 요 헤더 네임 이렇게 집어넣고요. 요 헤더에 있는 요 이름을 가지고 실제 자 밸류 값을 가져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름을 구해서 그 이름을 다시 값을 구하기 위해서 getHeader 메소드에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더 이름과 값을 그대로 이렇게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accept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accept language 해서 쭉 보시면 호스트도 있고 그죠? 커넥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퀘스트 내장 객체의 메소드 중에 또 이제 get로 이제 또 좀 시작되는 getter 메소드들이 있는데 지금 이 표에서는 웹 브라우저 그 다음에 서버 웹 서버 관련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getter 메소드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지금 get으로 다 지금 시작하죠. 앞에 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다 get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읽을 수만 있고 지금 set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get으로 되어 있는 get이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우저나 서버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 하면 요 getter 메소드 한 번씩만 일단 써보고요. 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구나 확인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먼저 자, get remote addr 어드레스입니다. 요거 지금 이제 그 get remote 어드레스라고 읽으시면 되고 반환 값이 스트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인터넷 주소죠.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주소 를 우리가 IP 어드레스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할 때 그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서버고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자, 서울이고요. 자, 제주도에서 자, 클라이언트 자,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죠. 그러면 이 서버에 있는 JS 페이지에서 자, 어느 IP로 접속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알 수 있는 방법이 요 get remote address라는 get remote addr 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IP 어드레스를 알면 요거로 어느 지역에서 접속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주도에서 접속했는지, 뭐 울릉도에서 접속했는지, 뭐 부산에서 접속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그 사이트의 로그 쪽에 다 이런 정보들이 남게 됩니다. 다 추적이 돼요. 그 IP마다 어느 지역에 쓰고 있다 하는 게 할당대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다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 이제 서버 실제 이제 만드실 때 그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이제 사용자가 있고요.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IP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자꾸 이제 그 비정상적으로 접속하는 IP에 대해서는요 통제가 가능해요. 접속 못하도록. 뭐 그런 설정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get content length라고 있네요. long 타입이죠. 숫자로 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의 요청 파라미터 길이를 가져올 때 요청 파라미터의 길이가 long 타입으로 넘어옵니다. 자, get character encoding. 자, 우리가 이 get character encoding 말고요. 우리 request 객체 보시면 우리 그 앞에서 자, 여기 앞에서 우리 소스 쪽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 리퀘스트에 set character encoding이라는 게 있었죠. 자,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그 폼 페이지에서 던져지는 전달되는 값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set character encoding을 UTF-8로 설정을 해줘야 되죠. UTF-8로 설정을 해줘야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set은 자, UTF-8로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set character encoding. 그래서 반대 자, 메소드가 요 get character encoding이겠죠.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자, 리턴 되는 게 다 스트링 타입입니다. 대부분 다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자, 문자 인코딩을 가져온다. 자, 웹 브라우저의 문자 여기 보시면 웹 브라우저 다 웹 브라우저입니다. 그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 웹 브라우저 얘기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쪽 자, 웹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의 IP를 가져오겠다. 그다음에 컨텐트 랭스는 이렇게 컨텐트 랭스는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요청 파라미터 길이를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요 웹 브라우저의 문자 인코딩을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get 컨텐트 타입이 나옵니다. 콘텐츠 유형 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get 프로토콜 스트링 타입이고요. 자, 요청 프로토콜이 뭔지 가져오겠다. 자, get 메소드 get 메소드 우리가 그 폼 만들 때요 메소드라는 폼 태그의 속성을 쓰는데 우리 get 아니면 포스트 두 가지 썼죠.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자 HTTP 요청 메소드 get인지 post인지를 예, 자 get 메소드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 request URI입니다. 대문자입니다. URI 예, URI고요. 스트링 값으로 요 URI 번호를 가져옵니다. 자 URL과 URI는 요 UR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서버 주소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URI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get context path 예. 자 이거는 이제 현재 JSP 페이지의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경로를 가져온다. 자 get server name 자 서버 이름이죠. 말 그대로 서버 이름을 예, 리턴해 줍니다. 그 다음에 get server port 예. 자 요거는 이제 그 브라우저 쪽에 요렇게 정보를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get server port, get server name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쪽에 예. 자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서버 이름과 예, 포트 예. 서버 포트 자 실행 중인 서버 포트 번호를 가져오겠다. 다음에 get query string 자 리턴 타입이 string이고요. 예, 웹 브라우저 전체 요청 파라미터 우리가 query string이라고 하면 물음표 자 우리 그 폼 페이지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전달이 될 때 우리 그 get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해 보면 특정 페이지 JSP 페이지 뒤에 자 물음표가 붙고요. 그 다음에 query 그 요청 파라미터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다음에 URL에 할당된 문자열 그러니까 물음표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물음표 표시 뒤에 있는 문자열을 가져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 get으로 다 시작하기 때문에요. 정보를 가져오는 것들이 다 하시면 되고 숫자로 가져오는 거는 지금 보면 get content length long으로 가져오는 거 하고요. 파라미터 길이 그 다음에 서버 포트 번호 예, int 타입으로 가져오는 거 외에는 다 뭡니까?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가져옵니다. 예. get content length와 get server port 예. 자 get content length는 long이고 get server port는 integer int 타입이고 나머지는 다 스트링 타입으로 정보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예, 리퀘스트 내장 객체의 그 메소드들 만나 주로 get으로 시작하는 getter 메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간단하게 예제만 보고 실습 들어가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리퀘스트 자 내장 객체를 사용해서 자 웹 브라우저와 서버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보자. 일단은 자 request.jsp 해서 자 폼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폼 자 시작 태그 정도 태그 아래에다가 요렇게 자 텍스트 입력 상자 텍스트 타입의 입력 상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서밋 버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간단하게 전송이라는 서밋 버튼 만들어 주고 자 요 서밋 했을 때 자 액션 자 process.jsp 페이지로 전달합니다. 자 방식은 포스트 방식으로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process.jsp 페이지에서는 request 객체의 get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렇게 뭐 클라이언트 정보라든지 서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력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name, 요 이제 요청 파라미터죠. 자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상단에 스크립트 릿 태그를 사용해서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 UTF-8 꼭 해주시고요. request.get 파라미터에서 name값 요 요청 파라미터는 요 이제 name 하나 넘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request.get 파라미터 사용해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죠? 스트링 타입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요 내용들은 지금 표현 expression 태그 사용해서요. 표현 태그식 태그 사용해서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변수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자, 요 요청 파라미터 또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요청 정보 길이에서 request get content length 해서 long 타입으로 가죠. 32라고 요청 정보 길이 32라고 숫자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전송 방식은 포스트 방식이죠. 예, 메소드 요가 포스트인데 요게 지금 get으로 보냈는지 포스트로 보냈는지 확인할 때 이렇게 request.get method 해서 결과 값을 보는데 지금 포스트라고 지금 뜨는 거 보입니다. 문자로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요청 URI, 요청 URI라고 해서 get request URI, 요 URI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보면 그 8080 포트 명 뒤에 포트 주소 뒤에 나오는 따라 나오는 슬래시 자 JSP 북, 요 프로젝트 이름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 이름, 이렇게 URI 정보가 출력이 되고요. 서버 이름, get server name 하면 여기 로컬 호스트라고 나옵니다. 서버 포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8080인데 요 포트 충돌 때문에 8181이나 8081로 바꿔 놓으신 분들 있죠. 그 분들은 서버 포트를 바꾸신 분들은 여기 포트 번호니 바꾼 번호가 뜹니다. 대부분 통계 다 삭제하시고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기존에 통계 다 삭제를 하시고 설치를 다시 하셨던 분들은 요 8080이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get server port 사용해서 이렇게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정보들 웹브라우저와 서버 관련된 정보들은요. 요 앞에 있는 요 테이블을 보시면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 있습니다. 그죠? 다 넣어 보시면 돼요. 요거 다 넣어서 기본 페이지 우리 실습 페이지에 다 넣어 가지고요. 결과가 어떻게 뜨는지 확인만 해 보시면 돼요. 다 get이기 때문에 스트링 값 넘어옵니다. 대부분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 리퀘스트, 자 여기 보면 자 리퀘스트 객체가 가지는 get 메소드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IP는 get remote addr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자 어느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했는지 IP 주소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요청 길이, 자 request get content length 아까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요청 정보 인코딩, request get character encoding, 자 그다음에 요청 정보 콘텐츠 유형 이렇게 해서 request get content type, 그다음에 요청 정보 프로토콜 이렇게 해서 request get protocol, 프로토콜 이름이 나옵니다. HTTP 해서 1.1 버전까지 나오죠. 자, 요청 정보 전송 방식 request get method. 자, 요거 포스트로 던지면 포스트가 나올 거고요. get으로 던지면 get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URI, 그죠? 8080 포트명 뒤에 포트 번호 뒤에 나오는 경로입니다. 그죠? 여기서 URI가 JSP 북 해서 CHO05 해서 이렇게 쭉 잘 나오고요. 페이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콘텍스트 경로 하면 자 request get context path 해서요. 요 컨텍스트 경로는 우리 보통 디폴트로 프로젝트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이클립스에서 세팅해 줄 때 컨텍스트 패스는 요 프로젝트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 자 이름, 자 get server name이죠. request get server name 하면 localhost,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컴퓨터가 호스트 서버가 됩니다. 그죠? localhost. 다음에 서버 포트, 자 request get server port 해서 8080 띄울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쿼리 스트링이 있다 하면 자 request get query string 했을 때 출력이 됩니다. 자, 만약에 요 요청 정보가 없으면요, 이 해당되는 요 get 했을 때 요 정보가 없으면 다 이렇게 null 값이 반영됩니다. 그죠? 값이 없을 때 null 값. 자, 일단은 요거 일단은 리퀘스트 부분까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일단은 실습을 그러면 리퀘스트 내장 객체에 관련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